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입니다. 1917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이 작품은 단순히 하나의 소설을 넘어서 한국 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연 혁신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평가받으며 전통 고전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선보였죠. 지금부터 100년 전 경성의 거리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무정의 배경은 1910년대 경성, 즉 지금의 서울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조선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고 서구 문물과 일본의 근대 문명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었죠. 신식학교가 세워지고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습과 미신, 신분제의 잔재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새로운 교육을 받은 젊은 지식인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고, 특히 연애와 결혼 문제에서 전통과 근대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영식이라는 26세의 젊은 영어교사입니다. 형식은 경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지식인으로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닌 형식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사상과 개인주의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구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형식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여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는데요. 하나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박선영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김영채였습니다. 형식은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그리고 영어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이런 내적 갈등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박선영은 형식의 첫 번째 연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여인입니다. 선영은 원래 양반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가세가 기울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영의 아버지는 구한말의 혼란 속에서 관직을 잃고 가산을 탕진했고 어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선영은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생이 되어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죠. 선영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적이고 내성적이며 남성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기생이 된 후에도 형식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성들의 구애를 받으면서도 마음만은 언제나 형식에게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감히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이 머무는 기생집의 풍경도 상세히 묘사됩니다. 좁은 방에서 다른 기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술자리에서 춤과 노래를 팔아야 하는 현실.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작가는 선영을 통해 당시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제약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특히 경제적 기반을 잃은 여성이 어떤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죠. 김영채는 17세의 여학생으로 형식이 가르치는 경성학교의 제자입니다. 선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로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영채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딸로 어려서부터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고 서구 문학과 사상에도 관심이 많았죠. 특히 그녀는 남녀평등과 자유연애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채의 성격은 매우 적극적이고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맞섰죠. 수업 시간에도 활발하게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영채가 형식에게 직접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전통적인 여성이라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영채의 고백은 당시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죠. 영채는 또한 사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성 교육의 필요성, 미신 타파, 구습 철폐 등에 대해 형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형식은 두 여인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서 전통과 근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선영에 대해서는 깊은 동정심과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추억, 그녀의 현재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괴롭혔죠. 내가 그녀를 버린다면 그녀는 정말 갈 곳이 없지 않을까? 내 때문에 그녀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영채에 대해서는 이성적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영채와 함께라면 새로운 조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갈등은 형식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주 멍하니 있곤 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동료 교사들도 형식의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작가는 형식의 이런 심리 상태를 매우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근대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인물의 내면, 세계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편 선영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갔습니다. 형식이 자신을 점점 멀리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의 마음은 날로 어두워져 갔죠. 기생집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들의 추궁거림, 다른 기생들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선영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부분입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양반집 교수였던 자신이 이제는 기생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이 얼굴이 나인가? 이 모습이 나인가? 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을. 선영은 또한 형식과 영채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인과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형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복잡한 심정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조선 여인의 희생 정신과 남성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죠. 영채 역시 가족과 사회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 김찬봉은 딸이 선생과 자유연애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에서 그런 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선생과의 관계를 끊어라. 김찬봉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인물로 자유연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좋은 집안의 남자를 물색하여 중매 결혼을 시키려 했죠.
하지만 영채는 아버지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영채의 반항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의 극치로 여겨졌거든요. 한편 형식도 주변의 시선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가 제자와 연애한다는 소문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학교 당국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군, 자네가 학생과 그런 관계라니 교사로서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회적 압박은 형식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는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랑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형식, 선영, 영채 세 사람이 우연히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극적인 상황으로 세 인물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만남의 장소는 경성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형식과 영채가 데이트를 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선영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선영은 형식과 영채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목격하니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게 다가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선영을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이때 벌어진 세 사람의 대화는 소설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입장과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영채는 선영에게 동정을 표하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선영은 형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물러서겠다고 말했지만 그 속마음은 너무나 아팠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형식은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할 수는 없었거든요. 형식은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영채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첫째, 영채와 함께라면 새로운 조선 건설이라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선영과의 관계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동정심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식은 선영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고 그녀의 앞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고 있다. 형식의 선택을 받아들인 선영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선영은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이 사건은 소설 전체에 깊은 여운을 남겼죠. 작가는 선영의 자살 시도를 통해 구시대 가치관의 비극적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상, 신분제 사회의 희생자로서의 선영이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작가는 선영의 죽음을 실제로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시대의 완전한 소멸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정이 한국 문학사에서 갖는 의의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보여주었거든요. 첫째,
근대소설의 형식 확립입니다. 전통 고전소설의 권선징악 구조와 판타지적 요소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배경과 사실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근대 소설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개인의 내면 심리 탐구입니다. 형식, 선형, 영체 세 인물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그려내어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서사를 구현했습니다. 셋째, 사회 현실의 비판적 반영입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사회상, 신분제의 모순, 여성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루어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계몽주의적 메시지 전달입니다. 구습 타파, 신교육 진흥, 자유연애 옹호 등을 통해 근대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런 혁신적 시도들은 후속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 근대문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무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성급한 계몽주의입니다. 서구 문명을 무조건 옹호하고 전통 문화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점이 지적되곤 합니다. 특히 선형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과도했다는 평가도 있죠. 또한 여성 간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영체를 신여성으로 그렸지만 결국은 남성 지식인의 동반자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진정한 여성 해방이라기보다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본 이상적 여성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문체의 어색함도 지적됩니다. 구어체와 문어체가 혼재되어 있고 일본어 번역투의 어색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정이 오늘날에도 주는 교훈은 적지 않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적응의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관과 구가치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형식의 고민은 곧 현대인의 고민이기도 하죠. 둘째,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성찰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희망, 동정심과 이성적 사랑 사이에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선영의 비극을 통해 사회 구조의 모순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과 계몽의 의미입니다. 무지와 미신을 극복하고 합리적 사고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100년도 더 된 작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고뇌와 사회의 모순,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문학 작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